아무튼 오늘은 승률 100% 변호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얼마 전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갔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코앞인데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어. 변호사들은 돈 없다고 날 쫓아내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게 뭐야? 의로운 변호사, 통변호사? 무료로 변호해준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당장 전화해봐야지. 네, 거기 통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고객님 잘 전화 주셨습니다. 저만 믿으신다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합니다. 무조건이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요? 물론이죠. 특히나 고객님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에겐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하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승소해드립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요? 설마 이겨주는 대가로 평생 노예계야? 재판 당일날까지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네? 어째서죠? 이유는 당일날 말씀드리죠. 그럼 재판날 뵙겠습니다. 저기요! 여보세요? 사기꾼 아니야? 하지만 돈이 없던 저는 재판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곧 올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죄송하지만 이후 재판을 위해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떡하지? 설마 사기? 어쩐지 무조건 이긴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하하,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으면서 재판은 무슨?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그쵸? 국내 최고 변호사 김앤밥 변호사님? 당연하죠. 이 세상에 저를 이길 변호사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도착했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늦었습니다. 뭐야? 아이언맨이야? 나 이제 망했어. 무료에 흑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다니. 저 꼴은 뭐야? 돈이 없으니 별 이상한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군? 저 사람은 응? 저 사람은 변호사계의 전설. 단 한 번도 재판에서 져본 적 없는 통변호사.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머리만으로 다 종결시키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매주사라고 불리죠. 이 재판 저희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통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재판도 이긴 데다가 보상금까지 받고.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통에... 이건 제가 어릴 적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기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을 택했습니다.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여 지금은 최고의 변호사가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다들 절 믿지 못하고 거부하실까봐 처음부터 모습을 숨겼던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변호사님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할 일 한 것뿐인걸요. 그럼 다음 재판이 있어서 이만. 감사합니다. 통 변호사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저도 변호사님을 본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남을 돕는 사람들은 정말로 멋있죠? 오늘은 규리 언니가 자취했을 때 택배를 도전맞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언니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은 앞에 공원 가서 산책할까? 그래, 좋아. 가만 안 둬. 오, 이 옷도 예쁘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니는 며칠 뒤 데이트에 입고 간 옷들을 주문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택배 왔다. 아싸! 엥? 뭐야? 택배가 없잖아. 어디 갔지? 택배가 사라진 거예요. 택배 문자도 왔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그 이후에도 택배만 시키면 계속 사라졌고 데이트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죠. 도대체 누가 옷을 훔쳐가는 거야? 아, 짜증나.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가야지.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데이트 늦었잖아. 잠시만요.
빨리 닥쳐라. 감사합니다. 저건? 땡땡샵 모폴라의 핑크 원피스 벨트까지? 내가 저번에 주문했던 거랑 똑같네. 응? 뭐지? 안녕하세요. 201호 분이시죠? 아, 네. 저 아세요? 저 202호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고시생? 언니가 알던 202호 분은 완전 꼬질꼬질하게 다니던 고시생이었죠. 오늘은 약속 없으신가 보다. 어디 편의점 가세요? 뭐요? 규리야, 마중 나왔어. 빨리 왔네. 저분이 남자친구분이세요? 진짜 잘생기셨다. 근데 남자친구분 눈이 많이 났나봐요. 뭐요? 규리야, 오늘 이쁘게 입고 나왔네. 저 사람 뭐야? 이상해. 언니는 갑자기 바뀐 고시생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뒤 아, 어디 주워갈 거 없나? 에이, 요즘은 택배를 안 시키네. 택배다! 아싸. 이봐요. 지금 제 택배 훔쳐가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제 택배예요. 그럼 택배 운송장 좀 보여줘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수로 먹어버렸는데 어떡해? 내가 택배 훔쳤다는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던가. 훔쳤다는 증거. 응? 여기 CCTV 영상에 훔치는 거 다 찍혔거든. 그거 내놔! 신고받고 왔습니다. 택배 훔치는 거 다 봤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따라오세요. 아니야! 억울해! 난 안 훔쳤어! 사실 언니는 갑자기 바뀐 고시생을 의심했고 변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CCTV를 확인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경비 아저씨, 멈춰봐요. 역시 저 여자 맞잖아. 그 여자가 범인이었고 택배를 미끼로 놓아 도둑질 현장을 잡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고시생은 매달 생활비에 쪼들렸는데 규리 언니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고 언니의 택배를 훔쳐다가 옷을 입은 거였어요. 결국 절도죄로 벌금을 내게 되었고 그 뒤로 고시생은 안 보이게 되었다네요. 남의 것을 탐내다가 저렇게 됐네요. 지나친 질투는 좋지 않다고요. 오늘은 하룻밤 사이에 5억 원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짜. 머리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저게 뭐지? 돈이잖아! 일시백천 5억! 우와, 5억이라니! 이 돈이면 월세, 생활비에 암 걸린 아버지 수술비, 대출금까지 갚을 수 있겠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잠깐. 그나저나 이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났지? 나 같은 놈이 하룻밤 사이에 어디서 벌어왔을 리는 없고.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났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분명. 기분 좋다. 아이씨, 너 뭐야? 아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요. 왜 앞도 안 보고 사람을 치고 다녀? 눈에 엉덩이를 달고 다녀? 잘못했어. 비켜! 설마 내가 어제 그 사람 돈 훔친 건가? 하여튼 술이 왼수다 왼수.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냥 꿀꺽해버려. 무슨 소리야?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네 한심한 인생에 또 이런 찬스가 올 것 같냐? 땅 파봐라. 5억은커녕 단돈 500원이라도 나오나? 안돼. 절도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말이야. 야 고시원, 그 돈이면 명품 스포츠카에 예쁜 여자들까지 줄을 설 거라고. 명품 이길 수 있겠냐? 스포츠카 이길 수 있겠냐? 예쁜 빌려들 이길 수 있겠냐? 훔친 돈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더 큰일 생기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겠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어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 돈을 훔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 가방 고시원 씨 건데요? 네? 이 5억이 제 돈이라고요? 워낙 취해 계셔서 기억 못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제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드릴... 너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북한의 아나콘다 간첩 리처뽀. 북한에서 온 간첩 리처뽀를 잡았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비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훔친 게 아니라 간첩을 잡고 받으신 포상금이죠. 간첩 신고를 해서 실제 간첩임이 밝혀지면 포상금 5억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간첩 신고는 111. 괜찮으세요? 고시원은 간첩을 잡고 받은 5억으로 월세와 대출금을 갚았고 아버지의 수술비도 무사히 해결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와, 부럽다. 제 주변에도 간첩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잘 잡을 자신 있는데. 얍얍. 오늘은 한 가족이 무시를 당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자식들이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가족을 무척 아끼지만 평소엔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죠. 그러던 중 아빠, 친구들이 여행 갔다 왔다고 또 자랑했어. 우리도 가면 안 돼? 요 근래 여행을 못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 될 거 없지? 우리도 가자! 뭐? 아싸.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비록 엄청 호화로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 아빠, 하루만 더 놀면 안 돼? 우리 공주 아쉽구나. 다음에 또 오자. 여보,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얘들아, 여보, 괜찮아?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여보. 뭐? 아저씨 다시 말해봐.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해요? 야, 똥차! 쳐 나와서 얘기해!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그만해.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알았어. 결국 말리는 아내 그냥 가려 했으나 아빠! 야, 똥차 어디가? 이 거지들아! 니네 아빠가 무능력해서 이런 거나 모는 거라고! 우리 차 욕하지 마요. 너도 나중에 네 아빠처럼 똥차 몰고 다닐걸? 그만두지 못해요? 왜? 신고라도 하게? 나 돈 많거든. 뭐요? 여보, 제발 가자.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 자식이? 야! 잘 참았어. 저거 좀 봐. 뭐야? 남자는 몇 시간을 더 쫓아오면서 보복했고 채! 저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왔습니다. 모처럼 갔던 가족여행을 망친 것 같아 속상했는데 아빠. 응? 아빠, 우리 거지야? 난 우리 차 좋은데 그 사람 왜 그런 거야? 애들이 충격 먹었나 봐. 그 후 아들은 의기소침해졌고 딸은 그 남자가 자꾸 꿈에 나온다며 자답게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답답했던 전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글이 유명해져 곧 뉴스에도 나오자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 남자의 신상을 털었는데 알고 보니 한참 어린 20대 초반의 카센터의 알바생이었던 겁니다. 몰고 다닌 차도 카센터 손님의 차를 멋대로 훔쳐탄 거였죠. 뒤늦게 까발려진 사실을 안 진짜 차 주인은 바로 그 남자를 고소했고 결국 벌금을 1,000만 원이나 물고 카센터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을 거지라고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범죄자의 빚쟁이가 된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된다니까요. 운전할 땐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도록 해요. 오늘은 20억을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의 친구 개소리 언니는 늘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렸다고 해요. 헐, 이거 이번 에르비통백이잖아. 남친이 사줬냐? 야, 소리 한 달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어. 우리 엄마 카드로 샀어. 엄마가 에르비통을 사준다고? 우리 마미는 나를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돈 막 쓰면 나중에 큰일 난다. 어머 규리야, 넌 명품백 없다고 질투하니? 그게 아니라 넌 낭비벽이 심하다고. 그럼 너도 나처럼 금수저로 태어나던가. 야, 너 거기 안 서. 하지만 그런 소리 언니에게도 개소리. 너 이번에 이 카드값 뭐야? 왜? 이번 달에 2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200만 원? 네가 무슨 재벌집 막내딸이야? 아빠 돈도 잘 벌잖아. 너희 아버지 이번에 정리해고된 거 모르니? 안 되겠다. 한 달에 200만 원 주던 네 용돈 이번 달부터 100만 원만 줄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개소리 하고 있네. 알바라도 하든지. 애들이랑 파티 열기로 했는데 겨우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해? 취업 장려금?
겨우 20만 원? 뭐 없는 것보단 낫지. 취업 장려금 받으러 왔는데요. 그럼 이 서류들 전부 작성해주세요. 네? 국가에서 꼴랑 20만 원 주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20만 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확실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체크한 부분만 쓰시면 돼요. 아, 알아요. 며칠 후 내 20만 원 잘 들어왔나 볼까? 응? 10, 100, 1000만, 20억! 이 돈이면 명품백도 실컷 사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그동안 못했던 쇼핑 좀 해볼까? 어머, 이거 완전 내 거잖아? 이것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 가방 너무 예쁘다. 신라모텔 딸기 케이크? 한 조각에 18만 원밖에 안 하네. 아직 19억이나 남았는데 다음엔 뭘 사지? 개소리! 너 이게 뭐야? 아, 또 뭐가? 내가 너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20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그 돈 어쨌어? 결국 소리 언니는 잘못 지급된 20억을 학교에 다시 돌려줘야 했고 이미 쓰고 없어진 1억은 결국 소리 언니의 부모님이 물어주었다고 해요. 국가에서 준 장려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다니 우리는 이렇게 개념 없는 소비는 하지 말아요. 오늘은 아들을 위해서 이마를 판 엄마의 사연을 얘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직장을 잃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렸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사랑? 하늘아빠! 생활비도 바닥이나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오늘은 고기 반찬 해준다 그랬잖아. 미안해. 내일은 꼭 해줄 테니까. 또 내일이야? 이제 안 믿어. 하늘아!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재와 어려워진 형편 때문인지 아들도 힘들어했죠. 야 박하늘, 너네 아빠침 나갔다며? 그럼 이제 거지겠네? 뭐? 네, 거지래요. 거지! 이게 진짜. 선생님! 어머, 너네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합의금 내놔요. 학교 폭력으로 퇴학시켜버리기 전에. 퇴학이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 구했다니까요. 잠시만요.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었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광고판이구나. 저런 광고는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지? 잘 보일수록 좋은 건가? 광고판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맞아! 바로 그거야! 하늘아, 잘 찍히고 있어? 응 엄마. 근데 왜 이마를 찍어? 뭐 좀 할 게 있어서 신경 쓰지 마. 바로 이마를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 1000만 원만 주면 이마에 회사 로고를 새기겠다며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이마를 올렸습니다. 그 후 저의 엉뚱한 상품은 뉴스와 각종 언론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제 이마에 광고를 걸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무려 5천만 원을 주고 제 이마를 사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로고를 새기시면 됩니다. 돈은 바로 드리겠지만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는 곧바로 문신을 새기러 갔죠. 이마에 이 모양을 문신으로 새기고 싶은데요. 왔다! 진심이세요? 이마는 잘 가려지지도 않고 지우기도 엄청 힘들어요. 나중에 100% 후회한다고요. 타투 아티스트는 제가 염려가 됐는지 5시간 동안이나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얼른 해주세요. 아들! 엄마! 결국 전 이마에 광고를 새기고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었어요. 이마가 왜 그래? 학교 다시 다닐 수 있어. 아들, 이제 돈은 걱정하지 마.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 후 저는 광고비로 학교 일을 해결했고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얼마 전 명문고에 입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도 모르지만 제게 1000만 원은 10억이나 다름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 있었던 캐롤린 스미스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 돈 때문에 딸을 혹사시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동 모델 미소는 아기 때부터 모델을 해서 매우 유명했는데요. 미소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나 왔어. 여보, 오늘 장사 좀 됐어? 뭘 물어봐. 똑같이 파리만 날리지. 뭐? 당신이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없어. 빚은 어떻게 갚을 거야? 듣자 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던가. 생계가 어려웠고 부모님이 자주 싸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미소야, 커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줘야 한다. 저기요, 잠시만요. 네? 아기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잠깐. 뭐야, 당신? 저리 안 떨어져? 아니 그게 아니라 웬일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전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방송국 PD입니다. 급하게 베이비 모델이 필요한데 아기가 너무 예뻐서요. 촬영해 주시면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에? 알고 보니 베이비 모델 촬영에 캐스팅 된 거였어요. 미소는 그날 우연찮게 촬영을 했고 미소의 사진이 엄청 유명해져서 모델 일이 빗발쳤죠. 우리 미소가 효녀구나. 이게 다 미소의 얼마야? 부모님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베이비 모델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미소네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범아, 미소한테 언제까지 일을 시킬 거냐? 그래, 미소도 너무 어리고 이만하면 되었잖니. 두 분 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미소는 전 국민이 알아줄 대스타가 될 거라고요. 그치, 미소야. 너도 스타가 되고 싶지? 미소의 부모님은 계속 미소에게 일을 시켰죠. 엄마, 나 그거 안 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모델 일이라는 명목으로 억지로 귀를 뚫게 하고 아빠, 나 너무 배고파. 안 돼. 너 요즘 너무 뚱뚱해졌어. 밥을 굶기는가 하면 장시간 일을 시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소양, 스마일 해주세요. 감독님, 죄송해요. 애가 졸려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요. 빨리 다녀오세요. 우리 딸이 왜 그럴까? 웃어야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할래. 이미소, 그냥 웃고 있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치만 졸립단 말이야. 삼아, 자꾸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잘못했어요. 이러다 애 잡겠네. 안 되겠어.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촬영장 스텝이 이 일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중에는 미소의 부모님이 돈을 세느라 아기였던 미소를 바닥에 방치한 사진도 있었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애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 이 일이 크게 알려지자 미소의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끌려가 벌금과 징역형을 받았죠. 그 일로 미소는 모델계를 떠나게 되었지만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합니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 감성 카페 간설을 들려드릴게요. 학교가 끝나고 베리랑 지우와 함께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감성 카페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 아이스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1,000원입니다. 저도 아이스 커피 주세요. 3,000원입니다. 네? 3,000원이요? 베리한테는 1,000원 받았잖아요. 인스타 공지에 다 써놨는데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는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뭐야? 설마 외모 때문에? 야, 여기 얼굴 보고 가격 매기나봐. 체리야, 좌절하지 마. 대학교 가면 예뻐진대. 아, 하나요. 5,000원입니다. 내가 체리보다 박쥐는 못생겼다니. 나보다 내가 못생겼대요. 체리보다 못생겼다니. 내가 체리보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비켜! 주문했으면 자리를 비켜야지. 길이나 맞고. 여기 커피 줘. 10,000원 되겠습니다, 손님. 뭐야? 우리 예상이 맞았어. 커피 한 잔에 어떻게 10,000원이나 돼? 15,000원. 왜 더 올라가? 돈 발랐어? 20,000원. 진짜로 외모 때문이 맞나봐. 그럼 내가 진짜 체리보다 못생겼다고? 상심하지 마. 대학교 가면 예뻐진대. 여보세요? 설마 저 사람은 무료? 그래서? 걔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저기 100,000원입니다. 그럴 줄 알았. 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희 카페는 손님들의 태도에 따라 가격을 매깁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는 친절한 손님들에게 가격을 싸게 해주고
예의 없는 손님들에게는 가격을 비싸게 팔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 일로 동네방네 소문이 난 커피집은 잘생긴 사장님,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1,000원입니다. 야호! 안녕하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1,000원입니다. 야호! 저기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잘생긴 사장님. 1,000원입니다. 야호! 우리 사장님 최고.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항상 예쁘고 좋은 말을 쓰도록 해요.